오두막 편지, 법정, 새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다. 한 달 가까이 감기를 앓다가 콜luc거리면서 이삿짐을 챙겼다. 7년 남짓 기대고 살던 오두막이지만 겨울철 지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영하 20도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앓던 끝이라 몸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 눈에 덮인 빙판길을 오르내리려면 목이 긴 털신에 아이젠을 걸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일도 이제는 번거롭게 여겨진다. 장작 패서 나르고 개울에서 얼음 깨고 물기는 일로 인해 내 왼쪽 엄지가 자꾸만 시큰거린다. 언젠가 아랫마을 김씨로부터 무슨 이야기 끝에 어디 바다 가까운 곳에 자기 친구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비어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무심히 흘려듣고 말았는데 얼마 전 뒤늦게 그 말이 문득 떠올라 내 귀가 번쩍 뜨였다. 그 집에 한번 가볼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 북동쪽으로 크고 작은 고개를 넘고 해안선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지점이었다. 뒤쪽은 소나무가 무성한 산자락이고 앞은 바다가 내다 보이는 곳에 달랑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다. 그야말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였다. 삼칸 슬레이트 집인데 비워둔 지 오래되어 어설프디 어설픈 그런 오두막. 김씨는 내가 좋다면 자기 친구한테 말해서 빌려 쓸 수 있다고 했다. 전기가 들어오고 뒷산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물이 양은 많지 않지만 식수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회의 같은 걸 거칠 일이 없는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다. 우선 올겨울 한철을 살아보기로 했다.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 집 고치는 일에 들어갔다. 슬레이트 몇 장을 갈고 기름 보일러도 부품을 사다가 고쳤다. 그 집에 어울릴 도배지를 그 근처 지물상에서 구해다 벽과 천장을 발랐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비닐 장판을 걷어내고 종이 장판으로 갈았다. 문짝도 하나 새로 해달고 앞 툇마루에 떨어져 나간 널빤지도 새로 끼웠다. 툇마루가 너무 거칠고 때가 끼어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기름칠을 했다. 전기 배선도 안전하게 다시 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더니 이렇게 해서 새 오두막이 마련된 것이다. 혼자서 주섬주섬 이삿짐을 챙기고 있노라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으로 옮겨갈 때의 기분을 미리 가불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을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이것저것 새집에 가서 쓰일 것들을 챙겼다. 이사가 몸과 생활도구만 옮겨가는 일로 그친다면 별 의미가 없다. 삶의 형태와 그 습관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평소에 내 지론대로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도록 데리고 가는 것들을 극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다음 이 집에 누가 와 살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지내도록 배려하는 것이 먼저 살던 사람의 그 집에 대한 도리다. 우선 이부자리와 방석을 챙기고 몇 권의 책자를 상자에 꾸렸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지만 등잔과 초를 켤 사발을 챙겨 넣었다. 어디를 가나 차는 마셔야 하므로 다구도 이것저것 가렸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둘러보다가 숟가락, 젓가락과 그릇들, 그 밖에 소용되는 것은 현지에서 새로 구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짐을 꾸렸다. 짐을 꾸리면서 돌아보니 서운해하는 것들이 더러 눈에 띈다. 조그만 장 위에서 목을 길게 뽑고 밖으로 돌아올 나를 어둠 속에서 기다리곤 하던 나무 오리, 두런두런 말을 걸면 잠잠히 받아주던 내 유일한 말벗인 그 오리가 내 떠남을
몹시 서운해하는 것 같다. 영하의 겨울철이면 마루방에서 내게 더운 체온을 아낌없이 내뿜어주던 무쇠 난로도 말은 없지만 서운해한다. 빈집에서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어 얼마나 무료해할까 생각하니 안 되었다. 그리고 마루방 들창가에서 선들바람이 불어올 때면 아름답고 청아한 음율로 내 귀를 즐겁게 해주던 막대 풍경도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마냥 시무룩하다. 이와 같은 유정들은 함께 지낸 세월만큼 정이 든 것이다. 밖에 나가 여기저기 둘러보니 개울물 소리와 장작벼늘과 헌식돌과 자작나무, 전나무, 돌배나무, 산자두나무 등 다 눈에 익은 것들이다. 한동안 내 눈에 밟힐 것이다. 할에 출가란 말이 있다. 애착을 끊고 출가한다는 뜻. 출가 수행자는 크고 작은 애착을 끊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인정이 많으면 구도의 정신이 해이해진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7년 남짓 그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보살핀 이 인연 때문에 떠나면서도 마음이 가볍지가 않다. 나는 골짜기가 쩌렁 울리도록 겨울철 지내고 돌아올 테니 다들 잘 있거라 하고 큰소리로 작별을 고했다. 바닷가 새 오두막에 도배를 마치고 나서 사흘을 묵었다. 아직도 콜룩콜룩 남은 기침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주거 공간에서 나그네처럼 엉거주춤 지낸다. 집의 방향이 동남간이라 바다에서 떠오르는 불덩이 같은 해를 방 안에서 맞이할 수 있다. 해돋이 때마다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이 세상 구석구석 두루 밝아지기를 염원한다.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지켜보고 있으면 해에서 뿜어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내 몸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 나무, 일광, 보살. 밤으로는 동해바다 일대의 오징어잡이 배들의 집어등이 장관을 이룬다. 어족들은 눈부신 등불을 보고 무슨 잔치인가 싶어 모여들었다가 잡혀 한 생애를 마친다. 등불에 속는 것이 어찌 고기 때만이랴. 인간의 도시마다 벌어지는 밤의 유흥업소, 번쩍거리는 그 불빛 아래서 들뜬 기분에 흥청거리다가 무참히 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밤의 수상한 불빛에 과장된 그 불빛에 속지 말아야 한다. 바다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지 기슬게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내 베갯머리에까지 아득히 들린다. 뒷산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마침내 저 바다에 이르러 함께 출렁거릴 것이다. 개인의 삶도 때가 되면 한 생애의 막을 내리고 저 큰 생명의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이 나는 올겨울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한다. 가난을 건너는 법. 얼어붙은 산골에도 봄 기운이 조금씩 번지고 있다. 응달과 골짜기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지만 한낮으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결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두어자 높이로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낙숫물 소리에 문득 봄의 입김을 느낄 수 있다. 지난 겨울부터 산 아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기름 보일러를 장작이나 연탄 보일러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은 산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어제 장터에서 만난 김 씨는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 기름값에 쫓기던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하면서 장작 타는 냄새에 옛 정취를 느끼게 되더라고 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고갈되고 탕진된 민족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어떤 고난도 그 뜻을 이해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 굴러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경제 성장의 흐름을 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등진 채 함부로 버리면서 잘못 살아왔다. 가진 것이 늘어 편리해진 반면 인간의 정신과 덕성은 말할 수 없이 피폐되었다. 전통적인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정과 풍습이 사라지고 민족의 기상도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 안으로 자율적인 능력을 잃으면 밖에서 타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우주의 흐름이다. 이래서 재충전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삶이 권태롭거나 무료하지 않다. 꿈과 희망의 자리에 한탄과 원망과 후회가 들어설 때 우리는 늙고 병든다. 체면이나 일의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일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일자리가 있고 나서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일거리를 찾아낸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일자리 아니겠는가. 생각을 돌이켜보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벌어들이는 수입 안에서 살면 된다. 할 수 있다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오늘과 같은 경제난국에서 우리가 크게 각성할 일은 그동안 소유와 소비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지향적인 생활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직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우리들의 직위나 돈이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결정된다. 현실이 곧 우리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시련이 없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거쳐가야 할 관문이라고 여겨진다. 소욕지족,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스며 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재충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낡은 문이 닫히면 새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움트듯이 좌절하지 말고 희망의 씨를 뿌리자. 바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